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 양호성 기자입니다. 자, 다양한 ETF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계좌를 불어나게 해드릴 ETF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는 한입 ETF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산운용의 명가죠. 키움 투자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코세프 ETF 시리즈 중 무려 10년 넘게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 투자금 유입이 지금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인데요.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투자자산운용에서 오신 정성인 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상품명이 무려 2011년에 상장된 국내 장기 국채 투자하는 ETF 중에서 가장 오래된 ETF 상품이죠.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 상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상품인가요? 네, 먼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해당 상품은 국내에 상장된 채권형 ETF 중에서 이제 단기채라고 말하는 MMF 형태의 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된 상품이고요. 국고채 10년 ETF가 사실은 지금 이제 시장에 몇 개 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은 국고채 10년 관련해서 최초로 이제 현물형으로 현물 채권을 담는 형태로 출시했던 ETF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장하고 무려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간 일단 약 7천억 원에 가까운 스타코어를 끌어모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고금리 국면에서 어떤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는 장기채 투자하시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의 수요를 끌어모으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고채 10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국고채라는 개념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고채는 사실 이제 다양한 구간으로 발행을 해요. 기재부가 발행을 하는데, 뭐 3년, 5년, 10년, 30년, 50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구간으로 매년 이제 몇 %의 비중을 맞춰서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발행을 하는데, 국고채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국고 채권이 보통 단기는 3년, 장기는 10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채권 시장을 다 모았을 때 대충 만기가 전체 채권들의 만기를 따져보면 한 2.5년에서 3년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10년은 굉장히 긴 만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그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형 상품이고요. 10년 채권에 가장 최근 발행되었던 종목 3종목을 담고 패시브형으로 투자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형태의 장기채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이제 국채 현물에 투자하는 ETF 중에 하나고요. 또 제일 최근에 출시된 국채 10년짜리 만기 3개 상품을 합해서 이제 투자하는 상품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국채 자체가 좀 개인 단위에서 종목처럼 사기에는 거래 대금이 많이 필요하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 단위가 뭐 10억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국채 전문 딜러가 아닌 이상 개인들이 직접 국채 투자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ETF 상품을 통해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개인 투자자지만 현물 국채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수탁 금액이라고 하죠. AUM, 요 총자산 순자산이 7천억 원을 이제 돌파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중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국채 투자하는 ETF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왜 하필이면 또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가 이렇게 다른 ETF도 많은데 인기를 끌게 됐나요? 사실 이제 제가 기저에 채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물론 요즘에는 조금 많이 상황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채권 하면 머리 아픈데? 듀레이션? 이 얘기 나오면 정말 하면 다 닫으시거든요. 듀레이션? 굉장히 복잡한 개념인데 정말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채권은 쉽게 말해서 대출의 형태를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듀레이션이란 용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만기라고 하면 되는데 왜 듀레이션이란 복잡한 용어를 써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채권의 만기는 10년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좀 짧은 이유가 뭐냐면요. 듀레이션이라는 건 이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채권은 1,000만 원 원금을 나중에 돌려받지만 중간에 이자를 계속 받는 거잖아요. 내가 대출받은 은행에 이자 내는 것처럼.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1,000만 원이라는 거를 투자를 했을 때 이 1,000만 원을 회수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은 계속해서 회수된다는 가정하에 뭐 3개월이 됐던 6개월이 됐던 이자가 한 번씩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 이자 금액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실제 1,000만 원을 회수하는 기간은 실질 만기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이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국채에 투자하신다고 했을 때, 1,000만 원을 투자하신다고 했을 때,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이자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ETF는 다르지만
이 개별 국채 자체는 6개월마다 여러분들에게 이자를 드리기 때문에 원금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그 원금 1,000만 원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그 국채 만기인 10년보다는 좀 더 짧게. 네. 왜냐면 중간에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짧게 전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요 개념인데 뭐 다른 사실 요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요 듀레이션이 보통 이제 뭐 금리에 대한 민감도 이렇게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게 들리실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더 설명드리도록 어쨌든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주신 저희 이제 국고채 10년 ETF가 자금을 끌어모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그게 핵심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희 예. 상품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금리의 방향성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코로나라는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낮췄죠. 그러면서 이제 채권 금리가 같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화두가 오면서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렸죠. 특히 미국이 이제 주도로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채권을 비롯한 주식, 뭐 부동산 등 각종 자산들의 가격이 굉장히 이제 다운사이징 되는 그런 현상을 겪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 거의 다 왔다라는 게 금리를 이제 올릴 만큼 대부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요.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개념은 좀 복잡한 개념이다라고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채권을 채권의 인기가 높아지면 채권의 가격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를 조금만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내려가고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진 건 반대 개념인 거죠. 채권에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당연히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되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으로 사실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가정하에 투자자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금리가 내려갈 거예요 라고 예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를 막론하고 모든 투자자의 일단 일맥상통한 예측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민감도가 높은,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갔을 때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채권들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 채권이 저희가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내에서 이제 장기 채권 하면 사실 10년이 대표 채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0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더 만기가 길죠. 듀레이션이 긴 채권인 국채 10년물에 투자하는 이 ETF 상품에 투자하신다면 향후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 국면에 들어갔을 때, 금리가 내리기 시작할 때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 네. 예, 모르시면 사실 외우시면 편합니다.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예, 채권 가격과 금리 움직임은 반비례 한다는 거 외워주시면 너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상품을 이제 보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패시브 성격의 ETF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KIS 10년 KTB 인덱스 총수익률 TR을 기초지수를 추정하는 일단은 상품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던데요. 이 기초 중에 기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투자의 기초는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비례한다. 이런 이제 사실인데, 제가 이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 상품을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장기 국채의 가격이 올라야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인 만큼 앞으로 장기채 금리가 내려갈 때 이제 높은 수익률을 낸다는 거랑 같은 말인데요. 최근 제가 뭐 한국은행에서 사실 최근에 금통위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금리를 3.5로 4번이나 이제 동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이제 그동안 빠른 속도로 올려왔던 한국은행마저도 이제는 금리를 계속 수평하게 가져가고 나중에 가면 인하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까지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최근에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에 투자하려면 앞으로 금리나 아니면 시장, 경기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길래 이 상품을 소개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제 금리의 방향성이라는 건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방향성이고 예측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확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이제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를 뭐 올해도 한 번을 올리냐 두 번을 올리냐고 아직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부분을 이제 뭐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한국의 중앙은행 총재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올해 또 금리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어요. 올리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를 좀 덜한다는 부분이거든요. 한미금리 차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적으로 자본 유출이 많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자본 유출이 일어났을 때 이제 금융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장 확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물가 상승률이에요. 예, 사실 코로나 이후에 특히 2022년이 굉장히 가팔랐잖아요. 금리의 인상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빨랐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10%를 넘어가다 보니까 모든 생활 물가들이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체감하셨겠죠? 네. 저도 많이 체감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좀 해소하겠다라는 게 이제 중앙은행의 관점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린 이후에는 물가가 좀 잡혀가고 있어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물가 지표들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도 않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흔히 자산시장을 얘기할 때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테니까요. 기업도 생산활동이 잘 될 테니까요.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의 경기 선행시장입니다. 그런데요, 채권시장은 경기 후행시장입니다. 대표적인 경기 후행시장이 채권시장, 부동산시장이거든요. 이 채권시장은 금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를 결정할 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실업률과 물가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데, 어쨌든 실업률도 보고 있지만 현재 실업률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태이고, 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오르겠습니다. 물가가 내렸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습니다. 자, 물가가 굉장히 떨어지면요, 앞으로는 금리를 낮춰볼게요. 이렇게 이제 후행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물가가 안정이 됨으로써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언젠가는 장기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만약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저희 상품 또 자랑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고채 10년 ETF 중에 이제 가장 오래된 ETF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이즈 면에서도 가장 크지만은 유동성 측면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유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뭐 저희도 이제 이 상품을 세일즈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유튜브도 나와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모시고 계시지만은 저희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벤치마크를 잠깐 기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발행된 국고채 3종목을 편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국고채는 매년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3년, 5년, 10년, 뭐 30년 이런 형태로. 그래서 그 종목들이 주식의 각 종목들처럼 종목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3종목을 담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고채 10년물 중에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채 시장의 특성상 제일 최근에 발행된 국채일수록 좀 더 유통시장에서도 거래가 활발한 측면이 있고요. 이 유동성이 크다는 그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큰 금액을 이제 연금계좌나 이런 거에서 투자하실 적에 이 거래 비용, 이 호가, 매수 매도 호가의 차이에 대해서 되게 유동성이 좋은 상품일수록 이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간다,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항상 채권 관련 ETF를 이제 다룰 때마다 항상 여쭤보는 게, 요즘 분들 솔직히 이제 매월 배당이나 아니면 이자를 받으시는 거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투자하면 보통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에 따라서는 시세 차익도 차익이지만 배당금이나 이자처럼 매달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억 원을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에 투자를 한다면 1년에 아니면 뭐 한 달에 뭐 얼마 정도, 몇 %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채권의 가격 변화를 설명하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들이 좀 사용이 되는데, 제가 가장 간단한 개념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국고채 3년, 국고채 10년을 말씀드렸잖아요. 국고채 10년은 현재 상황을 두고 봤을 때 이자율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가격 상승에 대한 메리트를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적합한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자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채권 만기가 좀 짧은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들을 투자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기대 수익률을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뉴스를 보면, 자, 오늘의 마감 시황에서 국고채 3년 금리, 10년 금리는 예를 들어서 국고채 10년 금리가 3.80입니다. 로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에서 가격 움직임은 이 3.80 중에서 마지막 0을 가지고
1bp, 2bp, 3bp가 움직였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0.01%가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발생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듀레이션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국고채 10년 ETF의 지금 현재 듀레이션은 약 8년 정도예요. 예, 듀레이션. 그러니까 원금 회수 기간이 8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3.80%에서 0.01%가 움직였을 때 8년의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약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8만 원 정도가 올라간다는 개념이에요. 예, 떨어졌을 때죠. 떨어졌을 때 금리가 내려갔을 때 8만 원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투자를 1억을 하셨어요. 근데 금리가 1bp에 100번이 움직여서 100bp, 결국엔 1%가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3.80%였던 국고채 10년 금리가 2.80%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bp당 8만 원이 움직였기 때문에 100bp는 800만 원이 움직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국고채 10년, 현재 듀레이션이 8년 정도 되는 국고채 10년에 1억을 투자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100bp 정도가 움직이시면 약 800만 원, 8%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채권 가격의 변화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흔히 쿠폰이라고 말하는 이자율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별개로 좀 생각을 해주십사.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기채의 특성상 듀레이션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내려갔을 때의 네. 지금 듀레이션이 8년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1% 하락한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했을 때 8%인 800만 원의 수익을 네. 이제 순수하게 시세 차익으로만 가져가실 수 있고, 분배금 수익은 별도로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시게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기에는 정말 이자도 받고 시세 차익도 먹는 이 두 가지 다 가질 수 있는 게 그 국채 장기채에 투자하는 이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의 특징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를 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현명한 효율적인 투자 방법일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금 계좌나, 저도 마찬가지로 연금 계좌나 여유자금을 통해서 채권에 투자를 하실 때는 결국 이제 한 번에 지금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도 항상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 팔고 싶지만 항상 발목인 줄 알았던 게 무릎이기도 하고 허리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근에도 저희가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7월 중순 정도 되는데, 최근에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올랐던 이유가 이제 미국 금리가 한 2번 정도 인상할 거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씩 떨어졌을 때마다 분할 매수를 좀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제가 앞서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아직 언제 내려갈 거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분할로 계속 매수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채 10년은 이렇게 쿠폰 금리에 포커스를 두시기보다는 쿠폰 금리도 얻지만은 시세 차익을 좀 더 높게 얻고 싶으신 분들한테 적합한 투자 상품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 또 자산 배분을 통해서 이제 진입을 하시되 시세 차익을 좀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투자를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나는 정말 안정적인 채권을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짧은 만기의 채권을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 활용법까지 다뤄봤고요. 여러분들 인기 있는 상품, 제일 오래된 상품이 또 자산 규모가 크다는 건 그만큼 이 시장에서도 검증을 받은 ETF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 통해서 이자 수익도 먹고 향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금리 인하 국면에서 큰 시세 차익 얻어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승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